중요한 이제 판세 분석 또 지금 투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표 전략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또 많이 나왔어요. 예. 세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이걸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또 아전인수격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 몰빵하면 안 됩니다. 진짜 몰빵하면 망하는 거예요. 최민희 하나도 머리 아픈데 근데 혼자 있으면은 한계가 있어. 혼자 떠드는 건. 근데 이게 둘이 되면은 둘이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거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시끄러워져요. 어쨌건 지명직은 이제 그 말빨이 안 쓰고 말빨이 쓰는 최고위원들은 그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 5명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언론들이 받아 써주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게 최민희가 혼자 있으면 본인도 본인 빼고 다 친명인데 나대는데 한계가 있지. 그런데 여기 한 명이 더 붙어가지고 뭐 이성윤이나 이성윤도 최민희 못지 않잖아요.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그리고 이성윤은 그냥 조국당이라고 보면 돼요. 조국 몸종이라고 보면 돼. 그 조국당 사람이 최고위원회 들어와 있으면은 이건 또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한민수도 마찬가지고 한민수는 정청래가 생명의 은인이잖아. 정청래가 꽂아준 거 아니에요. 한민수를. 그래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 정청래한테.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머리 아픈데 여기다가 2명을 넣어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이거 또 나왔어. 이거 진달래 이거. 이거 내가 지능 모자는 사람 퇴장이라고 그랬죠. 아니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나는. 아니 2명한테 몰빵을 해버리면은 2명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3명 박선원하고 서미와 김용한테 몰빵을 해가지고 표가 안 나오면은 임미애하고 김용호 표가 안 나오면은 청래당 2명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가?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본인들 얘기하는 대로 서미화하고 김용호한테 표가 다 갖다 칩시다. 그러면은 김용호하고 저기 임미애는 0표잖아. 그럼 1% 바꾸도 이성윤이나 한민수가 최고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1% 바꾸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다 친명들이 다 투표를 했어. 그럼 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호하고 임미애가. 그러면 둘은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아니 왜 우리가 우리 편을 떨어뜨려요? 바보야? 이거는 산수도 아니야. 이거는 제가 셈법이라고 그러잖아. 셈법. 자, 왜 그런지 데이터를 놓고 오늘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 영상 먼저 보고 가시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공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당심에선 김민석 후보가, 민심에선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에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정청래 후보가 21%로 1위였고 김민석 후보는 19%, 송영길 후보는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당심으로 표현되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순위는 바뀝니다. 김 후보가 34%로 1위, 정 후보가 29%로 2위였고 송 후보는 9%로 집계됐습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차기 당대표 선호도 평가에서 정청래 후보는 36.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석 후보 28%, 송영길 후보 9.2% 순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 후보가 44.9%로 1위, 정 후보 38.9%, 송 후보 11.2% 순이었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현재까지 전당대회 국면 이후에 나온 수십 개의 여론조사 중에 이번 민주당 당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가 1위를 하지 않은 조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여론은 추세가 중요하죠. 추세가 제가 치고 올라가는 추세이고 전체 여론조사는 제가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관련된 보도를 보셨어요.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청래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는 현상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털레반 결집 효과다.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가 가까우면서 털레반들이 매우 활성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뉴 이재명 성향에 아까 뭐 유튜브 시청률을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친명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 동접이 10,000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보니까 그래도 장르만 여의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장르만 여의도가 선명하게 친명 성향을 드러내는 정용진 앵커가 대략 볼 때 친명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지만은 노골적으로 친명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채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친명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왜 매블쇼나 뉴스공장이 너무 이제 반명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친명 쪽으로 보이는 거지. 그냥 레거시 미디어에 가까워요. 근데 아무튼 장르만 여의도까지 친명이라고 친다고 해도 한 20,000명, 30,000명이잖아. 거긴 동접이.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뉴 이재명 성향의 채널들 중에서 뉴 이재명들이 즐겨보는 이런 채널들 중에 장르만 여의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게 30,000명이야. 근데 김어준이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18만 명? 이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20만 명 가까이 나오잖아. 매블쇼도 한 10만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인 친명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채널들은 동접이 10,000명도 안 돼요, 지금. 요즘에 유튜브 시청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동접이 10,000명도 안 돼. 그럼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털레반들은 매일 뉴스공장을 통해서 부흥회를 하고 매블쇼를 통해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정청래를 이번에 당대표를 못 만들면 자기들 다 죽는 거 알아요, 쟤네들은.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제가 볼 때 높을 수밖에 없어, 지금. 정청래가 따라간다? 라기보다는 저는 샤이 뉴 이재명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잘 응답을 안 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털레반보다는 뉴 이재명이 정치 관심도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털레반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듯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추격하는 양상도 아니고요. 오늘 이제 보도된 여론조사를 봐도 최소 10에서 15%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정청래 이제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지해가지고 정청래가 1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정청래가 일반 국민에서도 앞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송민석 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송영길 표는 대부분 김민석 표예요. 대부분이 60%에서 70% 이상이 김민석한테 가고 정청래한테 가는 건 한 10%밖에 안 돼. 선호 투표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송영길의 2순위는 김민석이 6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과 송영길의 지지율은 합치는 게 맞아요. 그죠? 조금 변동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합쳐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전체 유권자, MBS 여론조사에서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봐도 25대 21이에요. 국민의힘이 정청래를 그렇게 있는 힘껏 밀어줘도 송민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시면은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 차이 나죠. 김민석이 34, 정청래가 29, 송영길이 9%예요. 그러면 송영길하고 김민석을 합치면은 15%예요, 차이가. 15%잖아. 송영길하고 김민석을 합치면.
아, 그럼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 MBS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10% 이상 앞서고 있는 거예요. 10% 이상. 김민석이 10% 이상 앞서고 있다고 봐야 돼. 물론 이제 결선을 갈 가능성이 뭐 현재로 봐서는 높아 보이는데 선호 투표 결과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은 김민석이 정청래를 10% 정도는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자꾸 불안하다고 저는 뭐 정청래가 추격을 하고 있다. 정청래 뭐 만만치 않다. 오늘 또 박지원 어르신이 슬쩍 또 이제 정청래 쪽에도 약간 발을 담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럼 뭐 정청래 만만치 않다. 김민석이 제2의 박찬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많이 지지를 했지만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두 자릿수 이상 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 지금 김민석 후보는 단 한 번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1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현재까지. 게다가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까지 합치면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송영길이 출마를 해가지고 착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대표 선거는 우리가 10%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지지도가 나왔어요.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이 46.3, 정청래가 43, 송영길이 7.3이에요. 이건 거의 90%, 100%에 가까운 무응답층이 거의 없는 여론조사죠. 실제 투표와 유사할 수 있는 수준의 여론조사예요. 자, 그러면은 혜태님, 진짜 영감탱이가 이랬다 저랬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요, 김민석 후보가 46.3%가 나왔어요. 이게 46.3%면은 결선 없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죠.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만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50%를 지금 넘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 쭉 한번 보시죠.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은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예요. 그러면 50%야 이게. 둘이 합쳐가지고. 그죠? 둘이 합쳐서 50%야.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9.9, 정청래 49.7, 송영길 9.9, 53%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을 보면 46%까지 올라갑니다. 격차는 좀 줄었지만 김민석 후보가 46%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결선 없이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자, 정청래도 결집을 했지만 뉴 이재명도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 이재명보다는 털레반이 더 활성화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은 저는 김민석 의원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어쨌건 간에 지지층으로 보건 무당층으로 보건 권리당원으로 보건 김민석이 모두 앞서는 결과고, 자, 송영길이라는 덤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면 다 10에서 15% 정도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박빙이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위 선호도 보면은 송영길 지지층 2순위. 그죠? 송영길 지지층 2순위가 나오죠? 송영길을 지지한 사람들이 2순위로 누구를 뽑느냐 이렇게 봤더니 김민석이 68.6, 69.4, 그 다음에 정청래가 20.1, 20.2. 그러니까 송영길 표의 대부분은 김민석한테 가는 거예요. 70%가. 김민석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김민석이 다 가져간다고 봐야지. 그냥 합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예.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게 중요해요. 예. 요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차기 민주당 대표 리더십. 예. 여기를 보시면은, 이재명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사람, 56.2%예요. 그 다음에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사람. 그러니까 정청래를 얘기하는 거죠.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이 32.5%야. 그러니까 털레반 30%, 제가 말씀드린 털레반 30%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죠? 털레반 30%는 제가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친문 30%가 있어요. 민주당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긴 했지만은 77.77%를 처음에 받았잖아. 당대표 때. 그래서 30% 정도의 민주당 안에 반명이 있다. 이낙연 찍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정청래 찍은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털레반 30%는 여러분들이 과학으로 봐야 돼요. 근데 실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둘로 갈라져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송영길과 여기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사람은 송영길과 김민석으로 나눠졌어요.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비슷해 보이는 거지. 지금 정청래 반청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예, 반청 성향의 유권자들이 56.2%야. 그럼 과반이 넘은 거예요, 지금. 거의 60%에 가깝잖아. 반청이 60%가 넘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정상인들은 거의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인들은. 정상인들은 다 결집이 된 상황이다. 다만 송영길과 김민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착시 현상이 벌어진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 요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에서 나온 여론조사도 여러분들이 보시죠. 자, 오늘 3개나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여기도 김민석 정청래가 접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정청래가 국민의힘 지지 받아가지고 36.9%로 1위가 나와요.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지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김민석이 28, 송영길이 9.2%인데 자, 정청래가 1위 같지만 국민의힘이 밀어줘도 1위가 안 되는 게 김민석하고 송영길을 합치면 국민의힘이 밀어줘도 제가 볼 때는 김민석하고 송민석이 조금 앞서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시면은요. 김민석 44.9, 정청래 38.9, 그죠? 송영길 11.2. 민주당 지지층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김민석 후보가 7% 가까이 앞서고 있죠? 6% 정도. 6% 정도 앞서고 있죠. 여기에 송영길까지 더하면 17%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이 100% 김민석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17% 차이가 나는 거예요, 17%가. 그러면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1대1로 붙는다? 그러면은 김민석이 2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뭐 접전을 보이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것도 50%가 약간 안 되죠, 그죠? 49.3%니까 김민석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하면은 예, 김민석 플러스 송영길이 49.3%예요. 50%가 넘는 거지. 그래서 당대표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거는 뭐 산수를 잘못하니까 벌어지는 일이지. 예, 김민석이 무조건 앞서고 있는 저는 뭐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고요. 최고위원 미디어 토마토에서 뉴스 토마토에서 최고위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보시죠.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는 게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이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건 의미가 없죠.
여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최고위원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박선원이 23.7, 그 다음에 최민희가 23.3, 예. 김용희 10.5, 서미화가 9.8이에요. 그 다음에 한민수가 5.5죠. 5위에요, 한민수가. 물론 이거는 1인 2표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민수가 5위를 했는데 6위가 임미애예요. 임미애. 6위가 임미애야. 그러면은 임미애가 1%만 더 받으면 여러분 임미애가 5위가 되고 한민수가 6위가 되잖아 지금. 게다가 이성윤이 임미애하고 1%도 차이가 안 나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털레반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30%잖아? 예,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털레반 30%잖아.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여론조사가.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데, 이번 주에 충청권하고 영남권 선거 투표 결과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실한 그 다음 주부터 투표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은, 최민희가 30%를 득표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30% 이상을 득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털레반들이 홀짝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민희를 고정해 놓고, 뭐 짝수 생일은 최민희 이성윤을 찍고, 홀수 생일은 최민희 한민수를 찍자. 이렇게 전략을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선관위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 자, 홀수는 최민희 이성윤을 찍고 짝수는 최민희 한민수를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털레반 3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마다 좀 들쑥날쑥해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제가 고정은 30%에서 35% 사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최민희를 일단 30%가 찍어요. 그죠? 그 다음에 15%가 한민수를 찍겠죠? 쟤네들 말한 대로 홀짝 투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민희가 30% 받는 거죠, 여러분. 30%가 최민희한테 몰빵을 한 거잖아? 그 다음에 한민수가 15% 받겠죠? 그 다음에 이성윤이 15%를 받죠? 여러분.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잖아. 그런데 이게 1인 2표기 때문에 최민희 득표율이 30%가 아니에요? 이것도 산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 한 사람이 2표씩 했잖아. 그러니까 30%가 되는 게 아니고 2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2표를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민주당 당원이 다 2표씩 했잖아. 그럼 내가 받은 득표 수 중에, 그죠? 절반은 20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100분율로 나눠야 되잖아, 다시.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물론 이건 숫자가 다를 수는 있어요. 1인 2표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민희가 23.3%를 받고 만약에 한민수를 더 찍고 이성윤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 절반인 거야. 실제 득표율은 23.3%의 절반을 받는 거예요. 1인 2표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똑같이 나눈다고 하면 최민희는 15%에서 15% 정도를 받겠죠, 그죠? 15% 플러스 알파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민수하고 이성윤의 득표율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나누게 되면 15%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민수는 7.5%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윤도 7.5%를 받는 거예요. 두 자릿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둘 다 똑같이 나눠줘 버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털레반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냐면은 한민수하고 이성윤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3명 다 올라갈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최민희한테 고정을 시켜버리면 3명 다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최민희하고 한민수 혹은 최민희하고 이성윤한테 몰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을 15%를 만들어서
2명을 최고위원회에다 넣어야 되는 게 털레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성윤이가 한민수건 배제를 한다고 그래도 한 표도 안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한민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털레반들은 최민희하고 한민수 혹은 최민희하고 이성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둘한테 몰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막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멍청하게 이걸 둘로 나눠버렸잖아. 이성윤과 한민수를 반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은 누구를 밀어 올려야 돼요? 현재로 봐서는요. 김용, 서미와 박선호는 3등 안에 들어가는 거야. 5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최민희까지 잡기는 어려워요. 그죠? 현실적으로. 최민희까지 잡기가 어렵잖아. 그러면은 임미애까지 해서 4명한테 투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4명한테.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임미애 쪽에 좀 투표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임미애 쪽에. 그래서 임미애를 2자릿수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야. 한민수 위로. 그런데 임미애를 욕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한민수를 도와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제? 제가 그 위장한 서미와 김용 몰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위장 친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임미애하고 한민수하고 1% 차이에 불과하잖아. 그러면은 그래 박선호는 수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치면은 아니 김용 거 1%를 임미애한테 보내면 김용 불안하면 김용 거 5% 0.5% 그 다음에 서미와 0.5%를 임미애한테 보내면 아니면 김용, 서미와 임미애를 똑같이 투표를 하면 네, 10겟 리치님 현재도 이기지만 아직 김민석의 한 방은 까지도 않았음. 신천지패 까면 압승임. 최고위원도 5대0임. 탈레반들 사태까지 운운해서 도망갈 데도 없는 외통수임. 무서운 전략가고 다 잼통의 계획임. 1년을 방치해서 명분을 얻고 정적을 제거해서 남은 4년을 취하는 고도의 제왕학임. 아니 그럼 0.5%씩만 떼서 김용하고 서미아를 0.5%씩만 떼가지고 임미애한테 좀 주면은 임미애가 5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임미애를 왜 까냐고. 서미아하고 김용한테 몰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민수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한민수가. 그래서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은 김용호 후보가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김용호 후보가. 물론 최민희까지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최민희를 5위 밖으로 내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뭐 박선원 후보를 다 나눠준다고 해도 최민희를 5위 밖으로 내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번 주 이제 뭐 투표를 다 진행을 해서 뭐 많은 분들이 했겠지만은 이번 주까지는 자 어떻게 짝을 지어주면 되냐면은 자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을 짝져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박선원이 강하죠. 그 다음에 임미애가 약하죠. 그러면은 박선원 찍는 사람은 임미애를 찍어주라 이거예요. 박선원 후보를 찍을 분들 있잖아. 박선원 후보를 찍고 싶은 분들은 약한 임미애하고 그러니까 박선원이 임미애를 끌어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억강부약이에요. 억강부약. 예? 그래서 박선원 찍는 분들이 임미애를 찍어주시면 임미애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겠죠. 예? 박선원이 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박선원 찍으실 분들이 임미애를 찍어주시면 임미애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잖아.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김용 찍으실 분들은 서미아랑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서미와 김용이 원팀, 그죠? B팀, 박선원, 임미애가 A팀 이렇게 가시면 돼. 이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여기 또 하나의 마법의 숫자가 있어요. 숨어있는 5%가 있어.
숨어있는 5%가 뭐냐면 영남이에요. 영남. TK하고 부울경이 지금 5% 가산점을 받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걸 어떻게 나중에 표 계산을 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임미애 후보는, 자, 영남권 분들은 임미애에게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시면 돼. 임미애한테, 영남권 분들이. 그래서 실제 임미애 후보의 득표율은 4.5%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왜? 영남권에서 임미애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TK에서 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5%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임미애는 지금 4.5%가 나오더라도 4.5%가 나오더라도 자, 실제로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영남권에서 임미애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번 주에 뭐 부울경, TK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그래서 임미애 후보가 영남권에서 숨어있는 5%가 있다. 그래서 4.5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돼요. 4.5 플러스 알파. 그래서 영남권 우리 당원분들은 임미애한테 좀 많이 투표를 해주시면 돼. 임미애한테 많이 투표를 해줘라. 그러면 영남권에서 부울경에서 벌어놓고 우리가 좀 여유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미애까지 5등 안에 넣은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임미애까지 5등 안에 넣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박선원 찍으실 분들이 임미애를 찍어주시면 임미애가 5등 안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김용하고 서미야는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돼요.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해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김용하고 서미애가 같이 가고, 자, 박선원과 임미애가 같이 가서 한민수하고 이성윤을 제꼈습니다. 이러면 4대1이죠. 4대1은 확실히 되는 거죠. 4대1은 확실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만 투표를 해주면 4대1이 됐죠. 그런데 아까 최민희가 똥볼을 찼다고 그랬잖아요. 축구협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민희는 똥볼을 차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최민희는 똥볼을 차기 시작을 할 거고, 자, 상황에 따라서 최민희가 내려오기 시작해. 박선원이 1위를 달리고 김용이 2위로 가. 최민희가 3위가 됐어. 그 다음에 서미야가 4위로 가. 그 다음에 최민희가 5위가 됐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자, 그때 수도권이나 호남에서 김용호한테 몰빵을 해주면 돼요. 막판에. 그죠? 호남 또는 서울에서 그냥 김용호는 일단은 버리자. 4 플러스 1을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던 대로 4 플러스 1로 시작을 해서 5대 0으로 끝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 김민석 후보가 예언을 한 대로, 자, 일단은 4 플러스 1을 먼저 만들어. 그죠? 확실하게 4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지능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김용, 서미와 몰빵을 주장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임미애 후보를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임미애를 확실히 5등에 안 넣어놓으면 야, 3명만 하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 표가 갈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임미애를 확실히 5등 안에 한민수까지 꺾어줘야 4대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저지능들이 느낀다고. 이 저지능들은 눈으로 보여줘야 돼.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저지능들은 눈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제가 당대표 선거를 할 때마다 이랬어요. 그 지능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 이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결과를 눈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4 플러스 2를 확실히 만들어줘라. 특히 부울경에서 지금 투표를 하잖아요. 부울경 분들이 임미애한테 몰빵을 해주면은 4 플러스 1이 확실히 나올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설명하기가 쉬워져요. 이해가 되거든, 저지능들도. 이해가 되면은 제가 설명을 해서, 자, 그대로 가. 4 플러스 1로 가. 근데 최민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막판에, 자, 김영호한테 몰빵을 해주면 되는 거야. 막판에, 마지막 주에. 그죠? 최민희가 4등 내지 5등까지 떨어졌어. 4등 내지 5등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김용호한테 완전히 몰빵을 해가지고 끌어올려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이 됐던 게 이현주 의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봉주를 꺾고 최고위원 5위로 불과 1%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차이로 5위를 했던 게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이현주를 최고위원으로 만드는데 제가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런 전략으로. 이거 너무 쉽잖아. 아니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서야.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돼요? 여기 서미와 김용 몰빵을 해야 한다라는 분들 아까 보니까 채팅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글 좀 써봐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이해가 쉽잖아 이건. 이 정도면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도 이해를 해요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고 방법도 너무 쉽잖아. 이번 주는 박선원, 임미애. 이번 주는 김용호는 일단 버린다.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용호 후보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김용호는 버리고 5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임미애까지 4명은 일단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박선원, 임미애 A조, 김용, 서미와 B조. 뭐 홀짝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해. 박선원 찍을 분들은 임미애를 찍고 김용 찍을 분들은 서미아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몰빵할 필요가 없어. 이대로 하면 너무 쉽잖아. 아이뽀님, 정치천재 이재명, 해설천재 최한우.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면은 그거는 뭐 저는 털레반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뭐 산수의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냥 셈법의 수준이지. 오히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마다 선거 때보다 훨씬 더 쉬워요 지금. 훨씬 쉬운 상황이야. 일단 4명 넣는 건 일도 아니에요. 4대1은 일도 아니다. 문제는 최민희인데 최민희를 한번 지켜봅시다. 이번 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4대1 전략에서 5대0 전략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제가 개표 방송하면서 이번 주말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개표 방송을 좀 할 생각인데 아침에 방송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좀 개표 방송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1시, 5시 이렇게 개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다 개표 방송을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할 텐데 제가 뭐 밤 늦게까지 방송을 하고 오전에 방송을 하루에 4번까지 방송을 하는 건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가 한번 상태를 봐가지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좀 힘들다 싶으면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방송을 하는 거죠. 낮 1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그리고 밤 9시에 이거 뭐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선거를 하는 시기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노건님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조정하면 돼요, 여러분. 한쪽으로 만약에 이번 주에 쏠렸어, 그럼 다음 주에 조정을 하면 되고 결국은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판세가 결정이 나요. 호남 수도권 당원들이 뭐 6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서 뒤집기 한 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